자, 이제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. 10페이지. 10페이지 보니까요. 부동산 특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 시험은요. 얘가 이 부동산 특성이 얘도 매년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. 무조건. 그러니까 특성을 빼버리고 시험 낸다. 이건 그 문제 자체 엉터리입니다.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거든요. 사실은요. 자, 그러면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? 요거. 요 말 뜻이 뭘까?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. 아마 이제 앞으로 부동산학에서는 특성 또는 특징 자체가 한 4번 정도 나올 거예요. 4번 나오면 이 4개 중에 보통 3개가 시험 나오거든. 그만큼 이 특성 또는 특징이 중요합니다. 그런데 이걸 우리 보통 사람 공부할 때 보니까 자꾸 암기를 그냥 해버려. 암기할 필요는 없거든요. 이 말 아닙니까? 이걸 표현하면 뭐예요?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특성, 차이점. 어떤 차이점이 있냐 묻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 한번 거기 딱 보니까 뭐 있습니까? 밑에 박스에 표가 있어. 그죠? 토지에 대한 특성이 있는데 물론 하나 물어보자고. 토지가 중요합니까? 건물이 중요합니까? 토지가 중요하지. 그러니까 건물 특성은 보지 마라 이겁니다. 알 필요 없으니까. 두 번째, 토지 특성 다시 구분되는 거죠. 자연적 특성 반대 인문 특성인데 가장 근본적인 자연적 특성이 중요합니다. 그러면 지금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을 하지 않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잠시요. 앞으로 이 말 딱 나오죠.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조건 일반 재화들과 서로 비교한다. 항상입니다. 모든 특성은 반드시 일반 재화. 즉, 이 분필 있죠. 이 분필과 서로 비교한다. 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그 내용을 암기하지 않더라도 내용을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. 분필은 이동 가능합니까? 땅은 이동할 수 있습니까? 땅은 이동할 수 없다. 이게 뭐냐? 부동성이다. 부동성. 같은 말이 뭐냐? 위치에 대한 고정성이다. 열어보는 거예요.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사실은. 두 번째, 분필은 1개, 2개 만들 수 있습니까? 있지. 땅은 인간이 땅을 만들 수 있습니까?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땅은 절대 뭐 있습니까? 인간이 만들 수 없으니까 땅은 증가되지 않는 데서 부정성이죠. 같은 말이 뭐요? 면적이 한정돼 있지. 유한성이란 용어 쓰겠네. 그죠? 세 번째, 자, 분필은 소모됩니까? 될 거 아니에요. 땅은 소모됩니까? 안 될 거 아닙니까? 그죠? 땅은 파괴되지 않는다. 즉, 그 땅에 대한 속성, 습성은 계속 갖고 있답니다. 그래서 영원하게 그 속성을 갖고 있다 해서 영속성 또는 뭐랍니까? 파괴되지 않는다. 불변, 불괴, 불괴성. 자, 그다음 분필은 동질적인 분필이 있습니까? 있을 것 같아. 그죠? 땅은 똑같은 이 땅이 있냐는 거요. 예? 즉 무슨 말이냐? 옆에 있는 땅에 대한 모양이 둘 다 똑같다 하더라도 가능이 똑같은 것일까 하는 거요.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굉장히 큰 차이 있어. 즉 물이 함량돼 있는 정도, 점토와 사토가 혼합돼 있는 정도는 다 틀리거든. 그러니까 결국은 각각에 있는 물건들마다 동질적인 물건이 있을 수가 없다. 그래서 물건마다 개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. 개별성. 이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. 그죠? 또 분필은 전부 다 연결돼 있습니까? 아니죠. 땅은 몽땅 다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결과 연결돼 있으면 옆집에 있는 땅과 내 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결과 인접성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더라. 그리고 분필은 사용될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합니까? 한정돼 있습니까? 제한돼 있지. 근데 이 땅은 뭐 있습니까? 주거, 상업, 공장, 농지, 임지 등등 여러 개 용도로 쓸 수 있는 결과 용도가 뭡니까? 아주 다양하더라는 거예요. 그죠? 두 번째 마지막에 자 분필은 이 두 개 합칠 수 있냐고요? 안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땅은 두 필지를 뭐 있습니까? 한 필지 만들 수 있죠?
또 한 필지가 두 필지 될 수 있죠? 그러니까 병합과 뭐 있습니까? 분할이 가능하더라.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죠? 이런 특성이 사실은 수백 개, 수만 개 된답니다. 부동산 특성이.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. 그런데 이때 보니까요. 잠시만요. 자, 땅은 절대 이동하지 않고 땅은 절대 다 연결돼 있답니다. 연결돼 있으면 이건 인간이 개입해서 나온 거요? 아니지.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원래 있는 특성만 가지고 설명한다 해서 이걸 뭐라냐? 자연적 특성이란 말 쓰겠네요. 그죠? 거꾸로 뭐 있습니까? 용도 등은 누가 변경시킵니까? 사람이지. 그죠? 또 합필, 분필 누가 합니까? 사람 아닙니까? 이건 사람이 개입돼서 나타나는 특성이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우린 인문적 특성이란 용어를 쓴답니다. 자, 지금은요. 비록 제가 아마 이제 뒤에 문제 여러 개 있지만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세요. 이게 더 중요하니까. 그러니까 어떤 게 자연적 특성, 어떤 게 인문적 특성인지 아시는데 물론 다음에 가면 설명하겠지만요.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 세 개야. 요 세 개.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26회 때 시험 냈던 게 요거 영속성이 시험은 나왔는데 여기 나왔습니다. 나왔는데 이 세 개만큼은 반드시 하셔야 돼. 결국은 답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 사실은. 나머지는요. 물론 이런 것도 가끔 장난치기도 하긴 합니다. 하는데 큰 의미는 갖지 마세요. 그래서 나중에 파생된 특징하면요. 요 꽤 많지만 요 부동성 요 세 개는 꼭 기억하시라고. 자, 그래서 우리 한 장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넘어가 보니까요. 일부러 거기 뭐 있습니까? 11페이지 가볼까요? 뭐 설명이 꽤 많습니다. 자연적 특성 중에서 갈로 1번 부동성에 대해서 동그라미 2번 파생된 특징이 있어요.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은 이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. 그냥 넘어가자고. 중요한 건 어떤 게 자연, 어떤 게 인문 요거 마시면 될 것 같아. 자, 쭉 넘어갑니다. 이제. 그다음 어디 보는가 하면요. 14페이지. 14페이지. 부동산 본질 있는데 잠시 여기 보세요. 이제 우리 앞에 이거 한 적 있죠? 부동산 개념 한 적 있죠? 그죠? 복합 개념 부동산 어떻게 봤습니까? 앞에 보니까 부동산을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는 거죠? 기술, 경제, 법률 측면. 법에서 뭐라 했으면 크게 두 개 있지? 협의하고 뭐 있습니까? 광의. 근데 제가 보니까 협의는 토지와 정착물 이건 아주 상세히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나머지 왜 기술에서 자연, 환경, 위치 뭐 이렇게 설명했고 왜 경제에서 자산, 자본 뭐 등등 이렇게 설명했냐 이건 구체적 내용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. 그죠?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본질 속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. 왜 건축업자와 경제학자가 부동산을 자연, 환경, 공간 등등 이렇게 보았을 것인가를 갖다 설명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중에서 그냥 지금은 그냥 넘어가는데 나중에 꼭 해야 될 게 딱 두 개입니다. 다른 건 절대 하지 마세요. 뭐만? 공간이란 내용과 위치. 공간이란 내용과 위치만 공부하시고 다른 건 절대 보지 마세요. 왜 그러느냐? 재밌는 게 이겁니다. 나머지 있죠. 자연 등은요.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 자체를 5개를 절대 못 만들어. 그래서 이게 시험 안 나오는 거야. 근데 반대로 공간과 위치는 무조건 지문을 5개 이상 만들 수 있어. 그래서 과거에 시험 나온 거 보니까 공간과 위치는 여러 번 시험 나왔다고. 그런 거예요. 지금은 그냥 넘어갑니다. 다만 공간으로 설명한 게 뭐냐? 기술 측면, 위치로 설명한 기술이죠. 그런 것만 기억하시고. 되죠? 자, 넘어갑니다. 이제 마지막 장 가볼게요. 마지막 장. 자, 12번부터
자, 마지막 장 12번부터. 10번 핵심이 뭐야? 도로 직접 접하고 있지 않는 땅. 맹지 맞지? 네. 13번 건부지는 토지에 부가물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땅, 건물이 있는 땅이죠? 맞는 거지? 그죠?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. 필지나 있어. 법률. 핵지는 뭐요? 중간 경제, 부동산 학단이지? 맞는 거지? 그죠? 14번 이행지나 있어. 잘 보실게. 아까 했어. 키워드. 상호간 나 있지? 상호간이 뭐요? 다시. 지역 내, 지역 상호간. 지역 상호간은 뭐예요? 대분류지. 요건 후보지지. 만약 지역 내 쓰면 이행지지. 자, 그 다음 16번. 그러면 15분 틀린 거요. 16번 갑니다. 예,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이건 물리 제한이 없는 거요. 또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땅. 이건 나지 맞지. 자, 그 다음에 17번부터 그냥 가볍게 단말 설명할게요. 17번은 부정성이라는 것은 토지 양은 불변이죠. 그죠? 다른 말로 면적이 유한하다. 수량 고정되어 있는 이 말 맞습니다. 맞는 거고. 18번 재밌는 거요. OX. 18번 OX. 네? 첫 번째, 자, 해보세요. 거기 묻는 거 여보세요. 자, 고 묻는 거 요거지. 요거지. 이 말은 이런 자연적 같은 말이 물리예요. 물리. 얘는 인문적이야 아니면 이 물리입니까? 자연적입니까? 아, 얘 현재 병합분할 가능성 인문적이지. 그럼 틀린 거네 벌써. 물리적 특성이 아니라고. 인문적 특성이고. 그 다음에 너 뒤에 또 한 번 더 확인 사살한 거 아닙니까? 그죠? 나와 있는 건 뭐라 했습니까? 네. 법적 제한이 없이 원하는 대로 토지 면적을 분할하여 구역할 수 있습니까? 아니지. 반드시 법적 제한 하에서 결국은 예, 토지 면적을 분할하여 구역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19번요. OX. X지 뭐 때문에? 오케이. 용도 다양성 무슨 측면? 인문적 특성. 자, 20번 OX. 아까 했던 거요.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데 소유권 효력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. 입체란 말 뜻. 자, 다시. 상하란 말은 몇 차 공간? 몇 차 공간? 3차원 공간. 3차원 같은 말이 입체적 같은 말이야. 그러니까 3차원 공간 같은 말 입체적. 맞는 말이죠? 자, 그 다음에 21번은 현재 공중공간 설명. 이거 맞는 거예요. 일단 넘어갈게요. 설명 안 했지만. 맞는 거예요. 일단 예, 요 정도까지 오늘 했던 건데 그럼 마지막 정리할게요. 이제 오늘 했던 거 가장 중요한 거 딱 3개 했어요. 두 번째 토지 용어. 세 번째 부동산 특성.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첫 시간에 했던 뭐 있습니까? 부동산이 뭐냐는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서 복합 개념 부동산. 자, 정리할게. 뭐라 정리합니까? 기술, 경제, 법을 말한다. 이때 법에서는 크게 2개 있죠. 협의, 광의. 협의는 민법이지. 토지와 정착물만 협의고 그 다음에 준부동산 포함되면 광의. 토지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? 소유권 묻는 거지. 근데 정착물 항상 누가 비교합니까? 동산과 서로 동산과. 그래서 구분 기준은 계속적, 일시적 고차입니다. 계속적 부착된 건 정착물, 일시적은 동산. 그죠?
그 다음에 자연, 환경, 공간, 위치 등은 기술. 하여튼 자산, 자본 등등은 경제. 토지 용어에서 아까 4개 있습니다. 첫 번째 후보지와 이행지. 요건 지역 상호 뭐요? 간. 이행지는 지역 내. 그 다음에 필지와 획지. 법률상 등기는 필지. 가격은 획지. 오케이. 그죠?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? 나지하고 건부지. 나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거, 건부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지. 그죠? 이런 것만 지금 기억하시라고.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은 분필가스로 비교하는데 자연적 특성이 있고 인문적 특성이 있는데 어떤 게 자연적, 인문적 했을 때 저와 같이 뭐 있습니까? 이런 5개 있죠? 그죠? 땅은 이동할 수 없다. 땅은 만들 수가 없다. 땅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. 땅은 각각 있는 땅들마다 성격이 다 차이가 있다. 땅은 전부 다 연결돼 있다. 요것까지만 자연적 특성이고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뭐 있습니까? 인문적 특성입니다. 그렇게만 지금 기억하시라고. 지금은 하여간 그냥 오늘 한번 들어본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오늘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? 항상 공부하실 때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가시라.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그리고 어쨌든 목표했던 시간, 제가 봤을 때 3월달 전까지는요, 우리 기본서는 3번 읽어보세요. 3번 읽어보셔야 된다고. 무조건. 그러니까 첫 번째 볼 때는 만화책 보는 거. 그러니까 내용 알려고 생각하지 마. 그냥 책장 넘기기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는 뭘 강조해요? 이거 강조합니다.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뭐를 봤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. 제가 봐서는. 몇 번 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. 내용은 뭘로 상관없어. 전혀. 그래서 그걸 아시고,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. 다음 주는 이제 조금, 까다로운 뭐 있습니까? 경제편. 그 중에 특히 이제 그래프가 좀 들을 거예요. 들어오는데, 뭐 다음 주 다시 제가 설명했지만, 이 그래프 같은 거 모르면 혼자 쏘가리 하지 말고 있죠.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라고. 이런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빨리 알거든. 이미 다 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옆에 물어보라고 자꾸. 그래서 같이 가야지 이걸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요. 어차피 우리 학원 오는 목적은, 이 학원에 오는 목적은 딱 3개, 3개. 제가 보니까요. 이런 거 아니에요? 학원 오는 목적은 딱 3개. 첫 번째 보니까, 물론 인터넷도 볼 수 있고 학원도 결국 올 수 있어요. 훨씬 더 잘 알지만 비용 등이 싼 게 인터넷이지. 또 쌉니다. 근데 왜 여기 굳이 학원을 오느냐 하는 거예요. 첫 번째는 이거요. 인터넷 가지고 4시간 수업 들으면 그 집중이 다 들을 수 있습니까? 절대 못 들어요. 뭐 전화 오지마자 뭐 계속 뭐 있으면 이게 들려질 수밖에 없다고.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예요. 자기 관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. 근데 학원은 무조건 나간다는 거야. 강제적으로. 강제성이 있어. 두 번째 있죠. 그래서 합격률이 훨씬 높은 게 학원입니다. 우리 실제 뭐 그걸 분석 못 해봤지만 대충 주변에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. 올해는 아마 약 한 30% 이상 합격될 것 같은데 보니까.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. 인력관리공단이 지금 거기 내부에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. 당분간은 보니까 합격을 굉장히 많이 시켜줄 것 같아. 그러니까 작년까지 하면 합격률이 22%밖에 안 됐거든요. 근데 지금 한 30%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상 보니까. 근데 30% 표현 안 할 것 같아. 대충 느낌, 관리자가 대충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. 결국은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일단 많이 배출하는 거야. 하고 필드 나와서 너들끼리 알아서 싸우라 이거예요. 이게 미국식이거든. 미국은요 매일매일 시험 쳐. 운전면허가 똑같아. 근데 그 대신 자기 따면 3개월 동안 업무 안 하지. 그럼 날라가. 한국 아니죠. 딱 따면 평생 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서서히 일이 바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조건 많이 배출시키고 실무에서 결국 경쟁부터라 이겁니다. 각자끼리. 이게 사실 합리적이거든. 처음부터 어떤 지인 입장만 만들 필요 없는 거거든.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. 계속. 그러니까 지금 최대 어떤 기회니까요.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쉽게 좀 얄팍하게 공부하시라고.
그래서 훨씬 더 합격률이 사실 높은 게 학원이에요. 두 번째 뭔가 사실은 학원은 가장 제일 큰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. 뭔가 하면요. 나는 이걸 제일 중요시합니다. 인터넷 혼자들은 뭐 있습니까? 어떤 이 주변 어떤 그런 인맥이 있으면 없잖아요. 근데 지금 어쨌든 나중에 학원 이제 우리 학원료가 있으면 좀 인원이 좀 늘어날 거 아닙니까? 그거 전체가 자기 동기 아닙니까? 그 내가 모를 때 이제 실제 실무에서 뭐 있으면 옆에 친구 저기 같은 동기한테 물어보면 이야기 다 해줄 거 아니에요. 그게 얼마나 큰 줄 압니까? 절대 중개업 혼자는 못 한다고.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동기들과 어떤 갖고 있는 인맥이 엄청 클 수밖에 없어. 이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.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게 훨씬 있죠. 이게 학원이 2배나 비용이 비싸지만 그거 이상 이 효과가 나온다고, 사실은. 그러니까 학원에 들으면 같이 할 때 같이 진짜 이 어울려 놓으셔야 된다고. 이왕이면. 나는 이걸 제일 중요시합니다. 사실은 해보니까. 그리고 세 번째 뭐 있습니까? 강제성이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걸 옆에 친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죠. 어쨌든. 그죠? 결국은 일관되게 뭐 있어. 합격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합격되었을 때 인맥이 훨씬 더 관리가 좋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? 인터넷 공부했을 때 한 2년, 3년 걸리는데 이건 빠른 시간에 짤 수 있잖아.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비용이 훨씬 절약된다는 이게. 그런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. 그리고 두 번째,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. 절대 있죠. 결석하지 말라고요. 책이 보통 700페이지, 800페이지면 8주면요. 하루에 100페이지 나가거든. 혼자 공부만 절대 할 수가 없다고. 그죠? 그리고 하나 더. 여러분, 동영상을 이용하는 방식은요. 이렇게 하시라고요. 오늘 수업 쭉 들었는데 특정한 파트를 모르겠어. 모르면 그것만 계속 이해되게 반복이 들으시라고. 아니, 이미 알고 있는 동영상 다시 볼 필요 있어? 없잖아. 그러니까 모르는 파트만 무조건 딱 체킹해서 그것만 딱 들으시라고. 그게 훨씬 더 시간 절약된다고.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조금 뭐 시간 단축하면서 내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. 자, 일단 그래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자, 수고했습니다.